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대통령 개헌 관련 발언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예. 시정연설 한 40분간 이어진 내년도 예산안 관련 박근혜 측의 시정연설 끝부분 후반부의 개헌 얘기가 좀 집중적으로 언급이 됐었는데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했습니다. 예, 간단하게 꺼냈다기보다는 본격적으로 이제 개헌을 해달라, 어떻게 보면은 작심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예. 핵심적인 발언을 보면은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개헌을 위한 실무 준비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이미 과반 넘는 여야 의원들이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국민 여론조사도 인용했거든요. 대통령이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에 찬성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외부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행정부 차원에서 개헌 작업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힌 것이고요.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내년 임기가 내후년 3월까지인데 사실상 내년에 개헌, 국민투표까지 붙여서 개헌을 완성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개헌은 아마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정부 내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예, 법제처가 아마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개헌 실무적인 정부 차원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테고 또 아울러서 국회에도 빠른 시간 내에 헌법 개정 특위, 개헌 특위를 마련해 달라라고 돼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개헌 특위를 마련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 달라라고 했으니까 개헌 발의권은 대통령도 갖고 있고 국회에서도 제적원의 3분의 2가 의결하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투트랙으로 개헌 논의를 진행하겠다 또는 두 라인 간의 상호작용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예. 이런 적극적으로 개헌 논의에 들어가자 이런 의미로 보이고요.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국회 개헌특위 차원에서 논의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대통령이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 헌법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권력구조 개편에 어느 정도 무게를 두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다만 그러면서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얘기하면서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변화했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권력구조 개편이 중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 그걸 좀 폭을 넓혀서 네. 인권이나 환경 여러 가지 기본권 관련된 얘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부분까지 좀 전면적인 개헌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개헌의 범위와 내용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앞서 저희가 정영빈 기자를 연결해서 좀 국회 반응을 좀 살펴봤는데 여야의 분위기가 좀 상반된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지금 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예. 여야에서도 좀 더 정제된 표현을 거쳐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공식 입장까지는 안 나온 거고요. 이제 예. 대변인이나 주요 당직자들의 구두 논평을 통해서 여야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읽히고 있는데 어제 새누리당은 소위 친박 비박이라고 얘기하는 개파를 떠나서 대통령의 입장을 환영하면서 적극적으로 개헌 논의에 들어가야 된다. 이번 정기국회 지금 정기국회 도중인데 정기국회 차원 기간에 바로 개헌에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내놓고 있고 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만시지탄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만시지탄이라는 건 좀 늦긴 하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 논의에 반대하지 않는 얘기거든요. 원칙적으로는 맞다라는 얘기가 될 테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반대 논의라고 하긴 좀 이르고요. 개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야권에서 항상 찬성을 해왔기 때문에 예. 야권에서는 개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전국을 뒤덮고 있는 야권에서 주력해온 최순실 씨 관련 의혹, 우병우 속의 거취 논란 이런 부분을 혹시나 물타기, 국면 전환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길을 야권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은 야권에서 원칙론적으로 개헌에 반대할 수는 없지만 이런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길을 같이 내놓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야 반응도 이제 살펴봤는데 앞으로 이제 대권 주자들도 아무래도 좀 주목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예. 내년 12월 19일 날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 대선 전국에 이제 초입이기 때문에 대권 주자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안철수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당의 의석이 38석이지만 국회 원내 3당으로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안철수 전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헌은 그 이유다라고 했거든요. 네. 이 발언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개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한 건 아닙니다. 선후 관계를 얘기한 거거든요. 선거제도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그다음에 개헌 논의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은 개헌에 대해서 찬반을 명확히 밝힌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테고요. 예.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개헌에 대해서 찬성하면서도 어떤 권력 구조 개편, 권력 구조에만 포인트 맞춰진 국면 어떤 대선 정략적인 의도의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피력해 왔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문재인 전 대표의 공식 반응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대구의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 야권의 김부겸 의원은 개헌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야 잠룡들의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요. 앞서 저희가 언급을 한 것처럼 이제 국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개헌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할 텐데 이 부분을 둘러싸고도 치열한 경론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갈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선 정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권력구조 개편이 가장 뜨거운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뭐 그 외에 아까 제가 언급했다시피 인권이나 환경 이런 것들이 80년대 만들어진 기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당연히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현 정치인들로서는 가장 관심이 예. 권력구조 개편, 그와 맞물린 내년 대선 판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권력구조 개편이 될 텐데 기존에 정치권에 얘기 많이 나왔던 건 뭐 내각제로 전환하느냐 네. 아니면은 현재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느냐. 4년 중임제가 되면은 이제 미국식이 되는 거게 되겠죠. 네. 중임제로 바꾸느냐 얘기가 될 수 있고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어느 정도 버무린 혼합한 이원 집정부제 실권형 총리를 주면서 대통령도 네. 두는 이제 내치와 외치를 좀 구분하는 형식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가 이거를 이원 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네. 그런 이원 집정부제로 가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야 또 개별 대권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이고 그에 대해 최종적으로 개헌의 승인권, 도장을 찍는 건 국민투표거든요. 국민들의 여론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복합 방정식으로 짜여지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것은 섣불리 현재 단계로서는 아직은 예단하기 좀 이르다. 다만 굉장히 지난하고 복잡한 논쟁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개헌이라는 게 뭐 절차를 이제 밟게 되고 임기 내 뭐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완수가 가능할까요? 네, 뭐 일단 대통령은 오늘 임기 내 헌법 개정을 완수하겠다라고 발표를 입장을 내놨습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 투표까지도 거쳐야 되는 거고 그 전에 국회 차원에서의 이제 의결 절차도 있거든요. 만약 국회에서 발의를 한다면 말이죠. 개헌 절차를 먼저 잠깐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대통령은 일단 개헌 발의권은 헌법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갖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체적으로 행정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개헌안을 만들어서 발의를 하고 바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안 된다면 국회 차원에서 발의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대통령이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달라 요청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먼저 요청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국회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제적의원, 현재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제적의원의 과반이기 때문에 151명의 의원이 사인을 해가지고 개헌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발의하게 되면 발의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의결 절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만 합니다. 찬성을 하든 부결을 하든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 의결 정족수는 제적의원의 3분의 2입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200명이 찬성을 하면은 개헌안이 의결이 됩니다. 개헌안이 의결되고 나서 30일 이내에 바로 국민투표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인 유권자들, 국민의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만 개헌에 확정되게 되거든요. 이 절차를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60일, 30일이기 때문에 총 90일, 석 달 정도의 선거, 국회 의결하고 선거까지도 9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다만 이 과정에서 국회에서 만든 개헌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청와대가 원하는 방향과 너무 다르다고 하면 대통령이 별도로 개헌안을 또 발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투트랙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간에 이 개헌안이 여야 의원들의 사인을 받은 개헌안이 성안되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의 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국회 개헌특위 과정에서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언제까지 개헌이 이루어질 것이냐. 일단은 섣부르게 예상한다면 내년 4월 재보선 때 국민투표에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더 늦어진다면 내년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 때 굉장히 늦게 한다면 대선 때 붙일 수도 있고 그 이전에 별도의 개헌 국민투표 날짜를 지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현재로서 유동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절차를 쭉 짚어주셨는데 박 대통령 임기 중에 개헌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당의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지금 대통령이 내년 저희가 현재 체제가 대통령은 5년이고 국회의원은 4년이기 때문에 항상
1년 정도의 타임 트랙이 생기거든요. 미스매치가 생기는데 만약에 차기 이번에 개헌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대통령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식으로 될 겁니다. 총선과 대선이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예.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 대통령 선거 곧 있으면 다음 달에 오바마와 클린턴 간에 그 클린턴과 그 트럼프 간에 선거를 하게 될 텐데 그때 하원, 상하원 선거도 어느 정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맞물려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맞물릴 때는 총선, 현직 국회의원, 이제 올 4월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임기가 채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예. 이들의 임기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단축되면서 맞추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기 대통령, 잠룡들과 또 현직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또한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정연설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박 대통령 개헌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도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 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1987년 개정되어 30년간 시행되어 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었습니다. 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개헌 발언 다시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 대통령의 개헌론 어떻게 예상이 됐던 건가요? 전혀 예상을 못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테고요.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 또 예상을 못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예. 물론 정치권에서는 지금 개헌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청와대 발이 아니라 정치권 발이었거든요. 지난 주만 해도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정계 복귀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제7공화국을 열겠다. 개헌 얘기를 꺼내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지난 주 후반 그리고 주말 사이에 소위 친박, 친문, 여야의 주류 진영에 포함되지 않는 비주류 진영 인사를 중심으로 소위 제3지대론과 맞물려서 개헌 논의가 굉장히 개헌의 불씨가 당겨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헌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 플레이어인 대통령이 개헌에서 언급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이 개헌 논의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블랙홀이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로 굉장히 좀 다른 이슈를 이렇게 불식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당 쪽에서는 이게 국면전환용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야당에서는 현재 최순실 씨 의혹이나 아무래도 이슈가 개헌으로 휩쓸리게 되면 그쪽 의혹을 부각하기가 야당으로서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고 오늘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서도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당도 정권 비리를 은폐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개헌이. 이렇게 개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그런 부정적인 비판적 시각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권력형 비리 탈피용이면 문제다라고 얘기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지금 저희 자막에서 나오는데 네네.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대통령에게 발언의 취지를 좀 더 보고 입장을 내놓겠다. 예. 섣부르게 지금 발언을 못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신중하게 판단을. 왜냐하면 개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을 바꿔야 된다라고 찬성 입장을 펴왔습니다. 네네. 다만 이게 정국을 어느 정도 바뀔 것이냐에 대한 손익계 사서 판단이 당장 쓰지 않기 때문에 조금 예. 더 신중하게 판단을 내놓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고 야권에서는 이런 전국 전환용이다, 정략적이다 또는 어떤 정권 재착취용이다라는 의심의 눈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에 예. 대해서 청와대 김재원 정무수석이 조금 전에 이제 브리핑을 갖고 입장을 내놨는데 추석 때 개헌 관련 보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한 달 전이죠. 최근에 최순실 씨 의혹과는 무관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18일 지난주에 이미 최종 보고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 그리고 그 딸 정유라 씨 관련 의혹이 커진 게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후반, 이번 주 초반 이렇게 급속도로 눈덩이처럼 커졌기 때문에 이런 걸 덮기 위한 전국 국면 전환이 아니다라는 걸 청와대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여야 대치전국 상황인데 개헌론이 앞으로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개헌이라는 카드는 어떻게 예. 보면은 어떤 전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만큼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게 예. 어떤 의도를 떠나서라도 우리 사회를 전체적으로 바꾸고 사회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뿐만 아니라 내년 대선 전국 또는 대선 잠룡들의 손익계산, 이해관계까지 맞물리는 굉장히 큰 이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야당의 반응을 좀 짚어봤는데 일단 국회에서 개헌 특위가 구성이 돼야 논의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특위 구성 요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좀 생각해봐야 될까요?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여야 의원 개헌 추진 모임이라고 있어요. 네. 여야 의원들이 모인 모임인데 개헌 의결 요건이 200명에 다소 못 미칩니다. 한 180여 명 정도가 모였거든요. 이미 여야에서 기존에 개헌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온 상태였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이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면서 경제 살리기에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면서 반대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역으로 대통령이 하자고 했습니다. 예. 기존의 개헌을 추진하자고 목소리 높여오던 여야 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헌을 논의하자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개헌특위까지는 어떻게 보면 속도를 내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관련해서 이준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